다게스탄은 우연히 방문할 곳이 아닙니다. 산들은 마치 벽처럼 우뚝 솟아 바깥 세상을 차단하고, 계곡은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절벽 위에 자리 잡은 마을들을 숨겨줍니다. 그곳에서 시간은 시계가 아닌 바람의 힘과 혹독한 기후로 측정됩니다. 존경받는 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수정칼처럼 계곡을 가르며 흐르는 강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리책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설처럼 들리는 사실들, 서양의 논리를 거스르는 이야기들,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관습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충격적인 음식,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풍경, 그리고 불가능과 현실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험해보세요. 신화와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여정을 준비하세요. 다게스탄은 단순히 지도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자유, 전통, 그리고 위험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것 속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삶을 지배하는 산들. 서론에서 방문객에게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산들에 대해 이미 언급했다면 바로 여기에서 그 진정한 힘이 드러납니다. 다게스탄의 코카서스는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 식사, 사랑, 그리고 투쟁의 방식을 좌우합니다. 어떤 봉우리는 해발 4,000m가 넘고 경사가 너무 가파른 탓에 어떤 마을은 걸어서만 갈 수 있거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길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돌, 모든 강, 모든 바위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산맥들 사이에는 사라지지 않는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돌과 나무로 지어진 그들의 집들은 기후와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지진에도 적응되어 있습니다. 마을들을 연결하는 길은 좁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방문객들은 마치 산이 그들의 호흡과 맥박을 통제하는 것처럼 공기 자체가 더 짙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다게스탄 사람들이 왜 강인하고 조용하며 자부심 넘치는 성격을 지녔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자연을 읽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자연에 굴복하게 됩니다. 지리적 조건이 워낙 극단적이어서 동식물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험준한 절벽과 계곡에는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듯한 생물들이 서식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비탈을 오르는 사냥, 매 같은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독수리, 불가능해 보이는 틈에서만 자라는 꽃. 각 생물은 환경에 적응해왔으며 그 나름대로 관찰하는 이들에게 회복력, 경계심, 그리고 인내심을 가르쳐줍니다. 이 지역은 외부인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산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여행자들은 눈보라나 산사태에 갇히기도 합니다. 사라진 이동식 주택, 소리가 사라진 오솔길, 고요함이 너무나 강렬해서 고통스러웠던 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만함을 벌하거나 존경심을 보이는 이들을 인도하는 바람의 정령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들은 산길을 걸으며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모든 언덕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전까지는 과장된 것처럼 들립니다. 앞서 보았듯이 마을들은 접근하기 어렵고 각 마을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몇 달씩 방문객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마을은 지역 주민을 아는 사람에게만 출입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선별적인 접근 방식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사하는 방식부터 집을 짓거나 잔치를 준비하는 방식까지 말입니다. 모든 관습은 실용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외국인에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삶, 정체성, 그리고 생존입니다. 이 산에서의 삶은 적응력을 요구합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걷기도 전에 등산하는 법을 배웁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신체적, 정신적 강인함을 키워갑니다. 협력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협력 없이는 가족이나 마을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어떤 여행자들은 다게스탄에서 지형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지형은 규율을 가르치고 공동체로서 생각하도록 만들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존중하게 만듭니다. 눈보라, 범람하는 강물, 낙석은 매일매일의 도전입니다. 하지만 이 혹독한 환경은 미적인 면과 거의 영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계곡 사이로 스며드는 빛, 새벽녘 봉우리를 뒤덮는 안개, 계절에 따라 변하는 바위의 색깔,
이 모든 것이 다게스탄을 위압감과 동시에 깊은 인상을 주는 곳으로 만듭니다. 여행자들은 두려움과 경외감, 고독과 공동체, 절대적인 침묵과 모든 돌에서 속삭이는 듯한 역사의 메아리 등 상반된 감정을 묘사합니다. 동물들은 또한 생존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사냥, 독수리, 늑대는 풍경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들을 관찰하는 것은 배움입니다. 움직이고 기다리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극한의 지형은 창의성과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실수도 오만함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때 마을과 시장, 부족을 연결했던 길을 언급하지 않고는 산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길들은 수백 년 전 상인과 사자들이 이용했던 길이어서 오늘날에는 거의 알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구비길에는 미스터리한 실종, 우연한 만남, 비밀 메시지, 그리고 지역 역사를 바꾼 동맹 등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원로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현대 사회가 이 외딴 계곡을 침범하려 하는 와중에도 과거가 살아 숨 쉬도록 합니다. 이 문명의 풍경, 이제 다게스탄에서 볼 수 있는 풍경과 풍광을 깊이 파헤쳐 봅시다. 이곳은 지리가 전부입니다. 모든 계곡, 눈 덮인 봉우리, 카스피해의 파도 하나하나가 풍경뿐만 아니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형성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작은 땅처럼 보이지만 그곳을 여행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게스탄에서는 거리가 킬로미터가 아니라 지형의 험난함으로 측정됩니다. 우뚝 솟은 산맥과 비탈을 따라 아찔하게 구불구불 이어지는 길, 절벽에 매달려 있는 마을까지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곳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끝없는 거울, 아름다운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데코카서스 산맥은 다게스탄을 마치 돌처럼 깎아지른 듯한 척추처럼 뻗고 있습니다. 이 산맥들은 시간을 거스르는 듯 겨울에는 영원한 하얀 옷을 입고 여름에는 양치기들에게 푸른 목초지를 제공합니다. 이 산맥들을 바라보면 작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곳에서는 언제나 자연이 마지막 결정을 내립니다. 이곳의 기후는 혹독합니다. 예를 들어 고지대에서는 겨울이 반년 동안 지속되어 마을 전체가 눈 속에 고립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름의 더위는 계곡에서 무자비하게 몰아칩니다. 다게스탄이 역사적으로 제국 전체에 맞서 싸우고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지켜온 전사민족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지역의 흥미로운 광경으로는 산비탈에 붙어 있는 듯한 마을과 바위에서 솟아오른 듯한 집들이 있습니다. 마치 산이 자연스럽게 뻗어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곳에서는 걸어서나 오프로드 차량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마을도 있지만 이 외딴 지역의 사람들은 마치 집에 도착하는 어려움을 잊은 듯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은 연대가 미덕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이 길을 막거나 자원이 부족할 때 이웃만이 유일한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산이 혹독함을 상징한다면 카스피해는 그 정반대, 즉 풍요로움과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드러냅니다. 다게스탄에게 이 바다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입니다. 수세기 동안 어업은 해안 지역 사회를 지탱해 왔으며 특히 철갑 상거는 귀한 캐비어를 생산하는 기적의 어류입니다. 카스피해는 풍부한 식량 공급원이었지만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카스피해는 그저 평범한 바다가 아닙니다.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 호수이자 5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수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스피해는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자원에 대한 갈망이 큰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러한 자원의 개발은 부를 가져왔지만 다게스탄 주민들은 매일 오염과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경험합니다. 오늘날 마하치칼라 해안을 따라 걷다 보면 석유 시추선 옆에 어선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같은 지평선을 공유하는 두 현실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바다는 여전히 식량과 자부심의 원천이지만 발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뼈저리게 일깨워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장 나이 많은 어부들은 어획량이 예전 같지 않고 바닷물이 더 더러워졌으며 철갑상어를 잡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카스피해는 선물이자 열린 상처입니다. 이 산들 사이에는 살아있는 마을뿐만 아니라 죽은 마을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코카서스의 마추픽추라고 불리는 감수틀입니다. 바위산 등성이에 매달려 있는 버려진 마을, 돌집들이 수백 년 된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합니다. 감수틀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산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지는 등산로를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 바위와 어우러진 폐허, 주인 없는 문, 한때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텅 빈 거리의 풍경에 숨이 멎을 듯 감탄합니다. 마을이 언제 세워졌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사람들은 1000년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족들은 조금씩 덜 잔혹한 미래를 찾아 떠났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주민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로 인해 감수틀은 유령 도시가 되어 수많은 모험심 넘치는 관광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감수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산맥 곳곳에는 마치 폐허처럼 버려진 마을들이 수십 개나 흩어져 있는데, 마치 그토록 혹독한 환경 속 삶의 연약함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다게스탄을 여행하다 보면 자연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을 규정하는 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마을에서 목축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름이 되면 목동들은 양떼를 이끌고 싱싱하고 풍부한 풀이 있는 높은 초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추운 날씨가 그들의 하강을 알리는 신호가 될 때까지 몇 주씩 임시 오두막에서 생활합니다. 시간을 거스르는 전통 다게스탄의 산악지대가 삶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이미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전통이 사람들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볼 차례입니다. 극한의 지형은 육체적인 인내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관습을 지탱하기도 합니다. 이 계곡에서 오가는 모든 몸짓, 모든 의식, 모든 말에는 외국인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게스탄의 환대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거의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암묵적인 규칙을 따릅니다. 먼저 차를 대접하고 그 다음 빵을 대접한 후에야 사업이나 개인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을 건너뛰는 것은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 깊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방문객에게는 세심해 보이는 이러한 관습은 실질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몇 달씩 고립된 채 살았고 마을을 지나가는 외부인들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극도의 환대는 보호와 상호 존중을 보장했습니다. 환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만큼 가족 의례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게스탄의 결혼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혼식은 단순한 축하 행사가 아니라 사회적 계약입니다. 상징적인 선물 교환부터 장로들의 축복까지 각 의례마다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모든 동작, 모든 말은 정확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는 과하고 과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화합과 시족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결혼식은 며칠씩 지속될 수 있으며 마을 전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동체가 개인보다 더 중요하며 모든 행동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가족이라는 주제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일상적인 금기사항 또한 놀랍습니다. 식탁에 앉는 방법, 장로에게 인사하는 방법, 상황에 따라 만질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컵을 잘못 놓거나 부적절한 말을 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종종 방황하는 느낌을 받지만 다게스탄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신호를 읽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지식은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례, 관찰, 그리고 반복을 통해 전승됩니다. 공동체가 전부인 지역에서 사회적 생존을 보장하는 규범입니다. 관찰에 대해 말하자면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미신들이 있습니다. 특정 동물은 날짜와 계절에 따라 행운이나 불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집니다. 어떤 삼봉우리는 신성시되어 의식적인 허가 없이는 넘을 수 없습니다. 특정 샘이나 계곡과 같은 장소는 고대 정령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는 이것이 과장되거나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믿음에는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고 정말 위험한 지역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관습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육류나 유제품과 같은 일부 제품은 누가 먼저 먹고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나누는지가 결정되는 의식에 따라 소비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몫을 받고
자원이 공평하게 사용되도록 하는데 이는 고립된 지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시장도 비슷한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모든 물물 교환이나 구매에는 존중, 위계, 명예를 나타내는 사회적 예절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을 무시하면 돈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 신뢰와 명예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을 이해했으니 이제 이러한 전통이 친밀감과 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남녀 간의 상호작용, 구애, 그리고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약혼의식은 서양인에게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족의 결속과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안에서도 창의성과 지략을 발휘할 여지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입문자만이 이해하는 미묘한 규범을 사용하여 전통과 욕망 사이를 오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종교적, 영적 의식 또한 이러한 맥락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의식에는 이슬람, 지역 미신, 그리고 침략자들이 도착하기 수세기 전부터 이어져 온 고대 의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여행 전에는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사냥 전에는 동물에게 축복을 내리고, 삶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관습이 행해집니다. 외국인에게 이러한 의식을 보는 것은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남녀가 존경, 경외, 그리고 헌신이 뒤섞인 이상하게 보이는 몸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동작은 그 지역의 문화적, 정신적 틀 안에서 의미를 지닙니다. 다게스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게스탄을 사람들 없이 설명하려 한다면 마치 색채 없는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이 받는 모든 미소, 모든 환영하는 몸짓, 모든 자랑스러운 눈빛, 하나하나가 고유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이제 이곳 사람들의 모습을 깊이 있게 살펴볼 때입니다. 다게스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수십 개의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고 각자 고유한 관습과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따뜻한 환대, 자신들을 낳아준 땅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대대로 전해지는 명예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매우 진지하고 직설적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약속을 하면 그것은 곧 그들의 약속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피로 계약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다게스탄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예의범절을 넘어 사실상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곳에서는 다게스탄 사람들이 당신을 돕겠다고 말하면 세상이 무너져도 그들은 당신을 도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곳 사람들의 강인한 인품에 놀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말하고 강렬한 몸짓을 하며 무뚝뚝해 보일 수도 있는 단호함으로 자신의 생각을 옹호합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 뒤에는 무장 해제시키는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산에서는 말이 가감없이 전달됩니다. 진심을 다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호함과 함께 첫 순간부터 당신을 감싸는 따뜻함이 공존합니다. 어떤 집의 문턱을 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라 귀한 손님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인한 인품과 자연스러운 부드러움의 조합이 바로 다게스탄 사람들의 영혼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단순한 부모와 자식을 넘어섭니다. 이곳에서는 조부모, 삼촌, 사촌, 심지어 이웃까지도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지탱하는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단결을 보여주는 하나의 행사가 있다면 바로 결혼식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결혼식이 친밀하게 거행되지만 이곳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대한 축제로 변모합니다. 그 규모는 가족의 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관계망에 달려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참여하고 인근 마을의 이웃들도 참여하며 축제는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에서 남자들은 독수리가 나는 모습을 흉내내는 춤을 추는데 균형을 잡기 어려운 회전과 스텝으로 균형을 맞추는 반면 여자들은 음악에 맞춰 리드미컬하게 몸을 움직이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네트워크는 일상생활로까지 확장됩니다. 젊은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온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대가족은 첫 번째 피난처가 됩니다. 산이 고립되고 국가가 때때로 무너지는 곳에서 이러한 유대감은 진정한 생명줄입니다. 모든 여행자는 곧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게스탄에서는 환대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법입니다. 카메라를 든 관광객이든 산길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따뜻한 차, 갓 구운 빵 한 조각, 심지어 하룻밤 묵을 곳까지 대접해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대의 전통은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역로가 코카서스를 가로지르던 시절,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산은 험난했고 날씨는 혹독했으며 열린 집은 종종 생사를 가르는 차이를 의미했습니다. 이 관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다게스탄 가정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곳 집의 문턱을 넘는 것은 자발적인 관대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차와 함께 달콤한 간식, 견과류, 과일, 무엇이든 곁들입니다. 가족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습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예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환대를 거부하는 것은 거의 모욕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조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30개가 넘는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공존하는 다게스탄에는 나름의 갈등도 존재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공동체 간에는 영토를 둘러싼 경쟁, 자원을 둘러싼 경쟁 또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경쟁이 존재해왔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시장, 지역 정치, 심지어 스포츠에서도 표면화됩니다. 다게스탄의 여성들, 아름다움, 힘, 그리고 비밀, 이제 전통이 어떻게 삶을 형성하고 다게스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지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그 숨은 주인공, 바로 여성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강인함, 지성, 그리고 회복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몸짓, 모든 결정, 그리고 모든 눈빛은 산과 공동체가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는 땅에서 수세기 동안 이어진 역사, 생존, 그리고 적응의 과정을 반영합니다. 방문객의 첫인상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게스탄은 종종 강인한 남성과 엄격한 시선이 공존하는 곳으로 여겨지며 여성들은 주목받지 못하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들이 가정생활을 관리하고 가게를 지탱하며 종종 시종 내 사회적 관계를 미묘하지만 절대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전통의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 비밀의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통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다게스탄의 여성 교육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읽고 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성들은 누가, 언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와 같은 불문율을 해석하는 법을 배웁니다. 단 하나의 잘못된 단어가 가족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현대 전문직에 종사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 전통의학, 요리, 육아에 대한 지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 덕분에 여성들은 현대와 조상의 전통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상황에 맞춰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적응력을 이야기할 때 결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결혼은 여전히 전통적이지만 개인의 선택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 간의 합의를 존중하며 결혼을 정합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개인 공간, 경제적 결정 참여, 심지어 학업 계속 가능성과 같은 특정 권리를 협상합니다. 가족의 화합을 깨지 않고 협상하는 능력은 일찍부터 습득되는 재능입니다.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름다움과 바람직함에 대한 인식이 생겨납니다. 외국인들은 종종 이러한 측면을 과장하며 다게스탄 여성들이 이국적이거나 도달할 수 없다는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겸손함은 권력의 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복장을 하는 그들의 옷은 몸을 가리지만 존재감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몸짓은 신중하고 모든 미소는 의미를 지닙니다. 매력은 신체적 노출보다는 자신감과 움직임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겸손함과 절제는 욕망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엄격한 사회적 규범 안에서 그것을 표출합니다. 규범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딴 마을의 여성들은 가족, 공동체, 집이라는 매우 명확한 공간 안에서 움직입니다. 모든 행동은 관찰되고 평가됩니다. 도시에서는 자유가 증가하지만 규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시 여성들은 현대적인 옷차림과 전통에 대한 존중을 결합합니다. 그들은 혼자 외출하고 공부하고 일하지만 언제 어떻게 특정한 감정을 드러낼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과 존중의 조화는 미묘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힘을 만들어내며 그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독립을 계속하면서 많은 방문객들은 가게 경제에서 그들이 행사하는 권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은 예산을 관리하고 식비, 자녀 교육, 그리고 대가족 내 자원 분배를 결정합니다. 척박한 환경과 외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자율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다게스탄 여성들은 자신의 역할이 온 가족의 생존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율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강인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산과 가파른 계곡에서 자라며 긴 노동에 익숙해진 그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돌보고 보호하는 동시에 가족을 부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 방어 의식에 참여하고 어떤 이들은 자녀들에게 자연과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러한 신체적 강인함, 인내심, 그리고 전략의 조합은 그들에게 종종 과소평가되는 조용한 힘을 부여합니다. 전략에 대해 말하자면 성은 보이지 않는 코드로 가려진 영역입니다. 고정관념이나 음란함이 아니라 지역 문화 내에서 매력과 성적 관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중, 신중함, 그리고 간접적인 소통이 핵심입니다. 욕망의 표현은 허용되지만 항상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는 사회적 틀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겸손은 열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은밀하고 거의 의례적인 언어로 변형시킵니다. 어둠의 다게스탄, 전설, 음모, 그리고 금지된 장소. 다게스탄 여성들의 강인함, 교활함, 그리고 비밀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이 나라의 또 다른 면을 탐구할 시간입니다. 감히 탐험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는 다게스탄을 신비의 땅으로 변모시키는 곳입니다. 이곳의 산들은 일상생활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거의 허구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아무도 혼자 걷지 않는 곳, 과거의 메아리가 여전히 강하게 울려 퍼지는 곳들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금지된 지역이란 단순히 버려진 길목이나 고립된 마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피하는 계곡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령이 이 땅을 수호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불가사의한 자연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지형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왜 이곳들이 거의 불가해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바위, 모든 절벽, 모든 길에는 저마다의 전설이 있습니다. 자연과 초자연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 말하자면 지역 전설은 단순히 아이들을 겁주기 위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달이 없는 밤에 나타나는 숲과 강에 사는 생물들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 사이로 불가사의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봤다고 하거나 어떤 인간의 목소리도 아닌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입소문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아무도 확실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이 지역에 보이지 않는 지도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메아리와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만큼 실종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행자와 목동들이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장소들 말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속삭이듯 이야기하며 각각의 이야기에는 이름과 날짜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과의 연관성은 최근의 비밀들과 얽혀 있습니다. 옛 군사작전, 잊혀진 소련 기지, 그리고 산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은 문서들에 대한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산맥을 가로지르는 터널이 전략적 지역을 연결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증언들은 불안한 세부 사항들에서 일치합니다. 사라지는 빛, 사라지는 길,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근원을 알 수 없는 기계음들. 이 땅이 어떻게 비밀을 품고 있는지를 본 우리는 다게스탄의 삶이 왜 눈에 보이는 것과 금지된 것, 이 두 가지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합니다. 금지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면 논리를 거스르는 불가해한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는 돌, 해마다 흐름을 바꾸는 강, 그리고 목동들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동물들. 원로들은 이러한 것들이 수호신의 경고이며 미신과 자연에 대한 존중이 뒤섞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규칙,
모든 두려움은 균형을 유지하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체계의 일부로 볼 때 타당합니다. 이러한 경고들을 이해하면 왜 외국인들이 현지 가이드 없이는 거의 나가지 않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지된 것들의 핵심에는 외부인이 목격하지 못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숨겨진 의식들이 보존됩니다. 새벽 찬송, 강과 산에 제물을 바치는 것, 아무도 만져서는 안 되는 물건을 태우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공동체와 여행자를 보호한다고 믿어집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를 공허한 미신이 아닌 필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땅, 조상, 그리고 공존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규범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전통의 중요성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영성이 어둡고 위험해 보이는 것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주제는 역사와 음모의 혼합입니다. 고대 문서, 잊혀진 요새의 폐허, 그리고 노병들의 증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다게스탄이 모든 산이 자연적인 감시초소 역할을 하는 전략적 요충지였고 지금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소련 시대의 특정 기록 보관소가 미스터리하게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떠돌고 있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보물처럼 소중하게 보호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이 지역의 만연한 불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 금지된 환경에서의 일상은 계속되지만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치기, 상인,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경계를 존중하며 움직입니다. 그들은 안전지대와 경고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는 구역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설, 미신, 그리고 가족의 비밀이 모든 행동, 모든 여정,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봅니다. 일상과 금지된 것이 공존하는 모습을 목격하다 보면 다게스탄이 왜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지역으로 악명이 높은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 마법, 그리고 세상이 본 적 없는 것들, 다게스탄에 은밀하고 숨겨져 있고 보이지 않는 삶의 규칙들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그러한 규칙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요소들, 즉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신앙, 마법, 그리고 의식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욕망과 친밀감이 문화적 규범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살펴보았으니 초자연적인 것과 조상에 대한 존중이 왜 이곳에서 그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게스탄은 다양한 종교, 미신, 그리고 관습들이 뒤섞인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인구의 대다수는 수니파 이슬람을 따르지만 수세기 동안 이슬람 이전의 신앙은 지배적인 종교와 융합되었습니다. 샤먼과 전통 치료사들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의식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이며 결정을 내리고 결혼 생활을 인도하고 심지어 갈등 해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마을에서는 신성한 것과 일상적인 것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행위는 보이지 않는 힘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규범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규범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면 외국인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것에 마법과 미신이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문에 걸려있는 부적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가족을 악령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믿어집니다. 특정 날짜의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동물 관련 의식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고 조상을 기리는 것입니다. 방문객에게는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우 논리적이고 존중받는 관습입니다. 성소와 예배 장소에는 외부인이 거의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곳은 산꼭대기에 위치하여 몇 시간 동안 등반한 후에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수호신의 존재를 느낀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암호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살펴본 우리는 영적인 것과의 연결이 왜 그토록 강렬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덕이 아니라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샤머니즘은 특히 시골 지역에서 지속됩니다. 샤먼은 치유자, 상담자, 그리고 전통의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관습에는 춤, 찬송, 약초 사용, 그리고 불의식이 포함됩니다. 모든 것은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서양인에게는 신비롭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결혼부터 이웃 간의 갈등까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샤먼과 상의합니다. 영적인 권위는 세속적인 권위와 겹치지만 공개적으로 대립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존중받습니다. 친밀감과 사회생활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암호에 따르는지 살펴보았으므로 영성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영성은 인도하고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합니다. 일부 지역 미신은 초자연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산의 정령, 외딴 계곡에 사는 악마, 달이 없는 밤에 나타나는 생물을 믿습니다. 여행자들은 신비로운 빛,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메아리, 특정 지역에서 기이하게 행동하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원로들은 이러한 장소를 존중하는 것이 어떻게 불운을 막는지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규칙이 사생활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살펴보면 미신이 불문율처럼 작용하여 존중과 신중함을 가르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슬람과 고대 의례의 융합은 시대를 초월하는 듯한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결혼식, 장례식, 계절별 축제에는 즉각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거부하는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춤과 노래는 수호신의 보호를 기원합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공동체를 정화하고 화합하는 의식에 불과 물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관습의 강렬함은 처음 목격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친밀한 삶이 보이지 않는 규칙에 의해 어떻게 규제되는지 본다면 이러한 의식이 사회적, 영적 질서를 반영하는 거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조상에 대한 존중은 또 다른 핵심 교리입니다. 가족은 과거 세대의 이야기, 물려받은 물건, 그리고 성질을 보존합니다. 고인을 기리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력을 유지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규범을 어길 경우 사회적인 결과뿐 아니라 영적인 결과도 초래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전통이 연애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보면 영성과 역사에 대한 존중이 어떻게 하나의 문화적 틀 속에 얽혀 있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혼, 무모한 자를 벌하기 위해 흐름을 바꾸는 강,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목소리가 들리는 숲을 두려워하여 야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환상적으로 보이지만 암호화된 경고로 기능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사생활과 사회생활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보았기에 이러한 전설들을 그 규칙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 앞에서의 존중, 신중함, 그리고 겸손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게스탄에서 자연과의 관계는 신성합니다. 모든 계곡, 모든 강, 모든 산은 의미를 지닙니다. 무책임한 착취는 비난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땅을 기리는 의식은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과 환경 사이의 암묵적인 합의입니다. 보이지 않는 규칙이 사생활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이해하기에 생태적 영성 또한 균형, 보호, 그리고 조화를 유지하는 동일한 논리를 따른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다게스탄의 마법, 신앙, 그리고 의식은 관광객들에게 단순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전 장들에서 살펴본 모든 것, 친밀함부터 일상생활까지 이 모든 것은 이러한 조상의 코드와 얽혀 있습니다. 이곳의 삶은 현대 논리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 관찰, 그리고 미지의 것에 대한 존중을 통해 이해됩니다. 다게스탄에서 산을 스치는 바람, 강물 흐르는 소리, 절벽의 그림자는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신앙, 마법, 전통이 뒤섞인 현실을 증언합니다. 의식은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탱합니다. 신념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본 적 없는 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서구 논리에 도전하고 아무도 감히 깨뜨릴 수 없는 비밀 덕분에 계속해서 기능하는 영토에 살아있는 심장입니다. 결말은 마치 불가능을 여행한 듯한 힘, 신비, 마법이 결합된 문화를 만난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현실이 되고 설명할 수 없어 보였던 것에는 숨겨진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닫혀있던 것이 마침내 열리지만 보는 사람에게 경외심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만큼만 열릴 뿐입니다.